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주군 남부권에 의료 공백을 메울 울주군립병원이 들어섭니다. 울주군 지역 수건 사업이자 민선 8기 울주군수 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7개 진료 과목에 60병상 규모를 갖춘 병원으로 오는 2026년 2월 문을 엽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립병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주군립병원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온그룹 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군립병원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내년 말까지 옛 보람 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 2026년 2월 개원하게 되는데 60개 병상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병원으로 시작합니다. 진료 과목은 응급의학과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로 출발합니다. 군립병원에는 의사 12명을 포함한 의료진과 직원 등 13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응급실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외과 전문의 1명이 배치되고 건강검진센터와 인공신장투석실 등도 설치됩니다. 온종합병의 경영 노하우를 울주군립병원에 잘 도입시켜서 대한민국 의료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성공 모델로서 울주군립병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울주군은 공단 근로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진료 과목을 정했다며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진료 과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다소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울주군 대표 공공의료시설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다만 공공병원의 특성상 운영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주군은 개원 후 3년간은 매년 40에서 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그만큼의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4년째부터는 응급의료 부분 적자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관건은 의료 인력 확보. 울주군은 군립병원 의사 연봉을 지역 민간병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 차질 없이 개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폭염에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7월부터 8월 3일까지 66명에 달해 지난 5월과 6월 2달간 입원 환자의 3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온열 질환자 수도 12일 기준 71명으로 지난해 전체 온열 질환자 수 68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 10곳 중 절반은 하반기 경제 전망도 우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28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8%가 하반기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에 이어 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꼽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인 큰바다 사자가 이틀 연속 울산과 부산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울주군 서생면 진화 앞바다 등부표에 바다 사자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해경이 다가가자 바다로 몸을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여름철엔 바다 사자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동해안에서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엔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요. 특히 올여름은 장마가 끝난 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벌집 제거 신고 건수가 2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벌집 제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창문 옆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말벌 종류 중 하나인 쌍살벌의 벌집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방호복을 입고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살충제를 뿌리자 벌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소방대원이 손으로 직접 벌집을 떼어냅니다.
장마가 끝난 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7월 들어 급증하더니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8월엔 하루 100건가량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탓에 지난해 여름보다 벌집 제거 신고가 2배가량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말벌에 쏘일 경우 가려움과 함께 숨이 가빠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섣불리 다가가선 안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벌집 발견 시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119에 곧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시 카드 등으로 재빠르게 긁어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 후 얼음 찜질해 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를 할 때도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위원장 미선출 등으로 미뤄져 왔던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이성룡 의장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장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아 차기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상임위 배정에 이의를 제기한 문석주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직무 정지 등 울산시의회의 파행이 이어지자 울산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흙탕 자리 싸움 중인 국민의힘과 울산시의회는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울산시의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야당과 시민을 배제한 국민의힘 독주와 의원들의 욕망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도 이날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의사당 본회의장 입구에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등 지도부는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김두겸 시장 당선 이후부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는 물론이고 주요 사업 자료 등도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울산시의회 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광현 앵커가 전호수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울산의 모든 언론사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자, 오늘 기자의 눈에서 울산시의회 파행,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24시간 의회를 살피고 있는 전 국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국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울산지방법원이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민생책이라고 했더니 쌈박질로 시간 보내고 있는 초유의 사태.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5일이죠.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3차에 걸쳐서 투표를 했는데 예. 의원 정수 22명 가운데 11대 11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결선 투표 당시 한 투표용지에 기표가 2개인 용지가 발견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네. 법원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결정문에 당시 투표용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화면에 당시의 투표용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울산시에는 당시 의장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 직후 이 투표용지가 발견되자 울산시 선관위와 그리고 자체 검토 끝에 이 표를 유효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역시 다선 연장자 규정에 따라 3선의 이성영 의원이 당선자가 된 겁니다. 예, 자, 같은 식구끼리 해결할 일을 놓고 법원으로 가지고 갔고 울산지법은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2개의 기표는 무효라는 사실이 시의회 선거규칙에 있음을 확인한 낙선자 안수일 의원은 이후에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2개의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예. 하나는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라는 가처분 신청이었고 또 하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가운데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장 직무가 정지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11일 안수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가진 한 달여인 지난 9일이죠. 예.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통보했는데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장 직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안수일 의원이 낸 이 본안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걱정인데 지금 시의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는 제1부의장인 김정섭 의원이 맡게 됐고요. 현재 의장실은 비워둔 채로 부의장실에서 직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장 차량이나 판공비 등은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이 공무가 있을 때 사용키로 했고요. 다행히 지난 9일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이 성사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예. 오늘 13일 있었던 이 임시회에서 불만을 토로한 일부 의원들 때문에 정회가 있었긴 했지만 일단은 시의회 상임 이제 이성영 의장 등 2명을 제외한 예. 상임위 배정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 불편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은데 직무가 정지당한 이성영 의장 그리고 또 한 사람 물고 들어진 안수일 의원 지금 이 두 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이 상처뿐인 영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성영 의원은 의장 직무는 물론 의장실을 뺀 상태입니다. 네, 이성영 의장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의장 직무 정지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이성영 의원은 의장은 아직 자신이 시의회 어디에 머물지도 정확하게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답답한 신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빠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대행 체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도를 찾겠습니다. 뭐 아직 본안 판결은 시작도 안 됐는데 직무정지가 본안 판결이 난 이후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수개월? 이번 직무정지 인용 결정과는 별도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남아 있는데요. 다툼의 소지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의회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의회의 이미지 손상 등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김상우 위원장이 적극 개입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상우 위원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파행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8월 안에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뭐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초선 의원이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불과 보름여 만에 솔로몬 같은 해법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김상우 위원장이 이성영 의장 그리고 안수일 의원과 접촉을 갖고 수습에 나선 상태인데요. 네. 사실 조기 수습으로 가기에는 두 의원 간 양보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충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성용 의장의 사퇴, 안수일 의원의 소송 취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두 가지 모두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본안에서도 의장 선출 결의 무효 소송의 불리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고 네. 또 안수일 의원 역시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 있어서 일찌감치 소송을 취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속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의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지만 일단 안수를 의원 측은 지난 6월 25일 임시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미련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직무정지를 가져온 것처럼 당시 투표용지가 무효라면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새로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만약 또 이 재격도를 해서 떨어지게 될 경우 또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후반기 2년간의 임기를 1년으로 반반씩 나눠서 반반씩 임기를 의장직을 나눠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거는데요. 예. 두 의원의 선택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안이지만 이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으로 정리를 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의원 20명 가운데 투표 표결 과정에서 10대 10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주요 안건을 다룰 때마다 매번 이런 갈등을 보이지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예. 거기에 의원총회에 대해서 반환 행위를 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줘야 한다라는 이 강경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봉합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우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은 선수습 후 징계 원칙을 세우고 빠른 수습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파일대로 파인 감정의 고를 치유하는 등의 앞으로 쉽지 않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 날씨도 지금 더운데 시의원들의 이 파행을 보면서 체감 온도가 더 확 올라갑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울산시의회 모습에 욕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시의원들 귀가 간지럽지 않습니까? 기자의 눈 전우숙 국장이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지난 6월과 동일한 92.8로 한 달 만에 1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93.3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동산 경기 회복과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란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동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 15명이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합구역 확정 결정 무효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1, 2단지가 각각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자 2단지에 배정된 초등학교가 통학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1단지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거나 1단지와 배정학교를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학구역과 관련해 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고 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1, 2단지의 배정 초등학교가 현재와 똑같이 명시돼 있었다며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초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초소형 전자코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신흥주 교수팀과 전기전자공학과 김재준 교수팀은 나노공정과 딥러닝 기술을 결합해 최소한의 전력으로도 가스 종류와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코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자코는 작동할 때만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로 전력 소모를 최대 90%까지 줄였으며 실시간 무선 모니터링과 건강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광복절인 내일 태화강 국가정원 작약원에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궁화 배달개 등 무궁화 사진 50점이 전시되고 무궁화를 품종별로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또 이날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무궁화 묘목과 초화 500주도 나눠줍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백화점과 목욕탕, 종합병원 등 134곳으로 레지오넬라균과 잔류 염소 농도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집중검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32건 검출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